한국의 기술이요? 아직 갈 길이 멀죠. 한국은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개발도상국 아닌가요? 과연 누가 이런 냉담하고 신랄한 말을 했을까요? 8년차 베테랑 승무원이자 세계 공항기술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한 그녀. 그런데 단 3시간 후, 같은 사람의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말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결국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그달레나 코발스키. 하지만 친한 사람들과 동료들이 모두 저를 마그다라고 친근하게 부르죠. 폴란드의 자랑스러운 항공사 LOT 항공의 8년차 베테랑 승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겐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취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세계 각국 공항들의 첨단 기술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죠. 세계 항공기술 포럼이라는 권위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각 나라 공항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이자 자랑거리예요. 유럽 공항들의 뛰어나고 세련된 기술력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위스의 취리히. 이 모든 곳들이 첨단 기술의 완벽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시아 공항들은 과연 어떨까요?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한참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 유럽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죠. 이게 바로 제가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자신만만하게 한 오만하고 편견의 참말이었어요.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했죠.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 각국의 수많은 공항들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모르는 공항 기술은 세상에 없어. 유럽의 기술력이 최고이고 최강이야. 하지만 그날, 운명적인 그날 인천공항에서 제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8-15분 첫 번째 충격 스마트 패스 체험.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한국의 인천으로 향하는 긴 비행기 여행 도중. 저는 여전히 유럽 기술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자부심에 차 있었어요. 인천공항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 유럽의 정교하고 완벽한 공항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기내에서 본 홍보 광고 영상이 조금 이상하고 신기했어요. 스마트 패스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소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얼굴 인식만으로 완전 자동 입국이 가능하다고. 복잡한 여권 검사나 번거로운 서류 확인도 없이. 저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또 과장되고 부풀려진 광고겠지. 유럽에서도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인 첨단 기술인데 아시아에서 완벽하게 완성될 리 만무해. 하지만 웅장하고 현대적인 인천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제 모든 생각과 고정관념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넓고 세련된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하얗고 깔끔한 안내 로봇이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마그달레나 코발스키님. 어떻게 제 이름을 정확히 아세요? 스마트 패스 시스템으로 미리 사전 등록하셨네요. 첨단 얼굴 인식 기술로 신원 확인이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신기했어요. 번거로운 여권을 꺼낼 필요도, 복잡한 서류를 제시할 필요도 전혀 없었거든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잠깐, 도대체 어떻게 제 이름과 신상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셨죠? 제가 깜짝 놀라서 당황하며 중얼거렸던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랍고 경이로운 건 제 무거운 수화물이 이미 깔끔하게 정리된 수령대에 정확히 도착해 있었어요. 에어스타라는 똑똑하고 효율적인 로봇이 제 가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제 위치로 신속하게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로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야? 저는 혼자서 계속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공항 직원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이 놀라운 로봇은 도대체 어떻게 제 개인 가방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나요? 최첨단 인공지능이 수화물에 부착된 스마트 태그와 승객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매칭하는 시스템이에요. 놀라운 정확도의 오차율은 0.001% 이하로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선진 유럽의 어떤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기술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19분 첫 번째 가족 통화 - 흥분 공유.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즉시 사랑하는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사랑하는 타타, 친애하는 마마. 방금 전 얼굴만 살짝 찍고 보안 게이트를 순식간에 통과했어요. 자상하신 아버지가 유쾌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치 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실사판 같구나. 하지만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는 거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선 이미 최첨단 블록체인 기반의 철통 같은 보안 인증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네요. 우리 유럽연합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하다고 해요. 현명하신 어머니가 깊은 감탄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폴란드 공항에도 빨리 도입되면 매일 출근길이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목소리 높여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마.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첨단 테크놀로지 박물관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 각국의 수많은 공항들을 두루 다녀봤지만 이렇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뭘 본 거지? 정말로 이게 현실이야, 아니면 꿈이야? 하지만 지혜로우신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그다야, 너무 흥분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정말로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건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웅장한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더욱 놀랍고 경이로운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에서 나와 활기찬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또 다른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최첨단 인공지능 전기차 로봇 충전소라는 미래적인 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도대체 전기차 충전을 로봇이 자동으로 한다고? 정말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정교하고 부드러운 로봇팔이 차량에 완벽하게 자동으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바쁜 운전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죠. 정말 놀랍고 신기하네요. 우리 폴란드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인데. 그리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버스에 조심스럽게 탑승했습니다. 이 첨단 버스는 종로구 2.6km 구간을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으로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안내방송이 맑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놀라운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영상을 찍으며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놀라운 버스는 정말로 숙련된 운전자 없이도 완벽하고 안전하게 복잡한 도로를 달렸어요.
복잡한 신호등, 급한 보행자들, 다양한 다른 차량들을 모두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면서요. 우리 폴란드에서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첨단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완벽하게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선진 유럽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확신했는데 제 자신만만했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넓고 쾌적한 버스 안에서 친근한 승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봤어요. 이 혁신적인 자율주행 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자상한 할머니가 따뜻하게 대답하셨어요. 정말 편하고 좋아요. 숙련된 운전기사님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요. 혹시 교통사고는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최첨단 인공지능의 반응 속도가 사람보다 무려 100배나 빨라서요.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웠어요. 혁신적인 버스에서 내려서도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똑똑한 스마트 신호등은 실시간 교통량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신호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했어요. 보행자들을 위한 횡단보도에는 발밑에 밝고 선명한 LED 신호등이 세심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지능적이네. 저는 혼자서 계속 감탄하며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쾌적하고 조용한 버스 안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다시 화상통화를 드렸어요. 친애하는 마마, 지금 완전 무인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있어요. 정말 놀랍구나. 우리 소중한 마그다가 마치 미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그다야. 내 증조할머니의 성씨가 김이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혹시 알고 있니? 네. 김이라고요? 그래, 일제강점기라는 어둡고 힘든 시절에 한국에서 우리 폴란드로 힘겹게 피난 오셨거든. 혹시나 해서 그런데 서울에 그분의 소중한 기록이나 흔적이 남아있을까? 저는 정말로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이제서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운명처럼 한국에 있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 정확히 언제쯤 피난 오셨는데요? 1943년쯤이었다고 들었어. 그때는 일본이 조선반도를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암울한 시절이었지. 그럼 증조할머니는 순수한 한국분이셨던 거예요? 맞아. 김순이라는 아름다운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셨지. 소중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고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내가 한국계 혈통이었다고? 그럼 이 모든 놀라운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갑자기 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도, 이 혁신적인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운명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깊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하늘에 계신 증조할머니가 저를 이곳으로 따뜻하게 이끌어 주신 건 아닐까? 활기차고 현대적인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K-스마트 시티 라운지라는 미래적인 전시관을 방문했어요. 웅장하고 세련된 입구에서부터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장관처럼 펼쳐졌어요.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증강현실 지하철 노선도가 마치 마법처럼 공중에 떠 있었거든요. 어떤 역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명동이라고 또박또박 말하자 아름다운 3차원 홀로그램으로 최적의 경로가 눈부시게 나타났어요. 실시간 교통량과 지하철 운행 상황을 정밀하게 반영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정확한 예상 소요 시간은 12분 30초입니다. 정말로 놀랍도록 정확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혁신적인 사물 인터넷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흥미롭게 체험했어요. 음성 명령 따뜻한 거실 조명 켜줘. 제가 자연스럽게 말하자
즉시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어요. 쾌적한 온도 22도로 정확히 맞춰줘. 최신식 에어컨이 조용하게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냉장고 내부 상태 자세히 확인해줘. 넓은 벽면 스크린에 냉장고 내부의 선명한 영상이 생생하게 나타났어요. 신선한 우유가 내일 유통기한이 만료됩니다. 온라인으로 즉시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로 현실에서 가능한 거야? 저는 혼자서 계속 경이로워하며 중얼거렸어요. 신기한 스마트 미러 앞에 서자 제 건강 상태까지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주었어요. 혈압 정상 수치, 심박수 안정적 정상, 스트레스 지수 약간 높음. 도대체 어떻게 단순한 거울이 내 복잡한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친절하고 전문적인 안내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첨단 인공지능이 얼굴의 미세한 색상, 변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전문 의료진 수준의 놀라운 정확도를 당당히 자랑합니다. 저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로 현실이야? 아니면 생생한 꿈이야? 미래적이고 웅장한 스마트시티 라운지 2층에는 더욱 놀랍고 혁신적인 것들이 가득했어요. 초고속 5세대 통신 홀로그램 통화 부스에서는 멀리 부산에 있는 사람과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에 있는 친절한 직원분이 실물 같은 홀로그램으로 또렷하게 나타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마그다님. 저는 지금 경치 좋은 부산에 있어요. 정말로 바로 눈앞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살짝 내밀면 따뜻하게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고 실감날 수 있나요? 초당 무려 1테라바이트의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완벽한 3차원 영상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놀라운 기술이죠. 그리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은 완전히 투명하고 절대 조작 불가능한 민주적 투표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어요. 한번 기록된 소중한 투표는 그 누구도 절대 변경할 수 없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투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선거 부정이나 조작이 원천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겠네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최첨단 인공지능 번역기를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제가 자연스러운 폴란드어로 말하면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되었어요. 미묘한 억양과 섬세한 감정까지도 그대로 완벽하게 전달되면서요. 이 혁신적인 기술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똑똑한 번역기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한국어는 이 놀라운 기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이었어요. 우리 폴란드에서는 아직도 꿈조차 꿀 수 없는 미래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일상적이고 평범한 현실이 되어 있어. 제 유럽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은 아직 시작도 안 됐었어요. 친절한 안내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하고 감동적인 체험이 하나 더 있어요. K메타 전통시장 가상현실 체험관입니다. 가상현실 체험이요? 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시장을 첨단 가상현실로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개인 맞춤형 역사 투어를 감동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 특별한 체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걸. 미래적이고 세련된 스마트시티 라운지 마지막 코너는 K메타 전통시장 가상현실 체험관이었어요.
한국의 정겨운 전통시장을 최첨단 가상현실로 생생하게 체험해보세요. 똑똑한 인공지능이 당신만의 취향에 완벽하게 맞는 감동적인 맞춤형 투어를 특별히 제공합니다. 첨단 가상현실 헤드셋을 조심스럽게 쓰기 전에 전문적인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개인 신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훨씬 더 개인화되고 특별한 체험이 가능해요. 저는 소중한 여권 정보를 조심스럽게 스캔했어요. 그 순간 경험 많은 직원의 표정이 조금 놀랍고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중간명에 김이라는 한국 성씨가 있으시네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한국계 후손을 위한 특별한 등록 옵션이 있거든요. 혹시 한국에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계셨나요? 저는 어머니의 의미 깊은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증조할머니의 성씨가 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등록해보세요. 그럼 한국계 조상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특별한 체험을 해보시겠어요? 네, 꼭 해보고 싶어요. 숙련된 직원이 여러 가지 복잡한 설정을 세심하게 하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특별하고 감동적인 체험이 될 것 같아요. 한국계 후손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무려 100년 전 역사적 기록까지 정밀하게 검색해서 잃어버린 가족의 소중한 흔적을 감동적으로 찾아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고 두근거리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증조할머니의 소중한 기록이 정말 있을까? 혁신적인 가상현실 헤드셋을 조심스럽게 쓰는 바로 그 순간. 제 평범했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운명적인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셨으면 감동적인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가상현실 세계 안의 정겨운 전통시장은 정말로 생생하고 실감났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자상한 할머니들이 싱싱한 채소를 정성스럽게 파시고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코끝까지 진하게 전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향긋한 냄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져? 그때 부드럽고 친근한 인공지능 안내 음성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특별한 개인 맞춤 투어를 감동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중한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드릴게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활기찬 시장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웅장한 조선시대부터 아픈 일제강점기까지의 다양한 전통시장 모습이 시대순으로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1920년대 경성의 번화한 시장 모습입니다. 정말로 놀랍도록 생생하고 실감났어요. 활기찬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 열정적인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싱싱한 조선쌀 한 말에 단 3원. 오늘 갔다 온 신선한 배추 사세요. 갑자기 한 아름다운 한복 가게 앞에서 제 걸음이 신비롭게 멈춰졌어요. 1920년대 스타일의 화려하고 우아한 한복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첨단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신비롭고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밀한 검색 중. 데이터 매칭 중. 김 씨의 소중한 후손이신가요? 저는 정말로 깜짝 놀라며 당황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잠시만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밀하게 검색 중입니다. 한국계 후손 등록 정보와 역사적 기록을 매칭하고 있어요. 긴장되는 몇 초 후 신비로운 홀로그램으로 선명한 흑백 사진 한 장이 감동적으로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우아하게 입은 젊고 단아한 여성의 모습. 그런데 그 친근한 얼굴이. 어머나. 제 소중한 증조할머니와 정말로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며 보여주셨던 오래되고 누런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완벽한 매칭 완료. 김순희님의 소중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가상현실 속에서 더욱 자세하고 감동적인 정보가 차례차례 공개되었어요. 김순희, 1923년 4월 15일 봄날 출생. 일제강점기 서울 종로구 정겨운 골목길 거주. 1943년 2월 추운 겨울 폴란드로 눈물의 이주. 이게 정말로 제 소중한 증조할머니세요? 네, 정확합니다. 가족 유전자 정보와 역사적 기록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때 감동적인 3차원 입체 오디오로 오래된 음성이 애절하게 재생되었어요. 정겨운 한국어로 된 100년 전의 소중한 녹음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은 어디에 있나요? 언젠가 내 소중한 후손들이 이 애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길. 그 애절하고 그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증조할머니가 그리운 고향을 등지며 마지막으로 녹음하신 애절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내가 정성스럽게 살던 종로 시장이 소중한 후손들에게 따뜻하게 기억되길. 소중한 보물이 조용히 숨겨져 있다. 보물이라고요? 종로 3가 오래된 한복집 뒤편. 낡은 나무 상자에 가족의 소중한 사진과 마음이 담긴 편지가 있다. 저는 첨단 가상현실 헤드셋을 쓴 채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무려 100년 만에 놀라운 기술을 통해 그리운 증조할머니를 다시 만난 거예요. 나는 결국 따뜻한 기술을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감동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게 제가 감격스럽게 중얼거린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신비로운 가상현실 화면에 더욱 자세하고 감동적인 정보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증조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살았던 집의 정확한 위치. 그때 함께 따뜻하게 살았던 가족들의 소중한 이름들. 폴란드로 눈물의 이별을 하기 전까지의 정겨운 생활상. 모든 것들이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재현되어 있었어요. 감동적인 가상현실 체험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만을 제공하는 차가운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따뜻하게 연결하고 잃어버린 소중한 가족의 역사를 감동적으로 되찾아주는 그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기술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직원분이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특별한 체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 마르지 않은 감동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정말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건 단순하고 차가운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움직이는 감동적인 기술이에요. 경험 많은 직원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사람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휴먼 마이너스 테크놀로지죠. 휴먼 마이너스 테크놀로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차가운 기술을 통해 사람을 더욱 인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숭고한 지향점이에요. 저는 깊은 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진 유럽의 기술은 효율성과 성능에만 집중하는데 한국의 기술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하는군요. 정확히 맞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 공항 기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이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술을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봤네요. 웅장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랑하는 부모님께 다시 감동적인 화상통화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타타, 친애하는 마마. 정말로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떨려? 혹시 울었니? 네. 하지만 정말 기쁘고 감동적인 눈물이었어요. 저는 감동 가득한 목소리로 가상현실에서 그리운 증조할머니를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어요. 첨단 가상현실에서 증조할머니 김순희 할머니를 직접 만났어요. 자상하신 아버지가 깊은 감탄을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첨단 기술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다니. 눈물 많으신 어머니는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정말로 기뻐하실 거야.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것을 아시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마. 증조할머니가 종로에 소중한 보물을 조용히 숨겨놓으셨대요. 보물이라고? 네, 가족의 소중한 사진과 마음이 담긴 편지가 들어있는 낡은 나무 상자래요. 종로 3가 오래된 한복집 뒤편에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흥분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역사가 더 많이 있다는 거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와 함께 꼭 올게요. 우리의 뿌리를 더욱 자세히 찾아보고 싶어요. 지혜로우신 아버지가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해줬구나. 맞아요, 사랑하는 타타. 기술이 이렇게 따뜻하고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인 후 진심으로 말했어요. 폴란드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알려줄게요.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도 솔직하게 함께요. 세계 항공기술 포럼에 정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릴 거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중한 마그다가 정말 많이 성장했네. 한국에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배웠구나.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어요. 한국에서 기술을 넘어선 소중한 무언가를 배웠다고요. 웅장하고 현대적인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 놀라운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근한 에어스타 로봇이 따뜻하게 다가와서 정겨운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히 가세요, 소중한 김마이너스 패밀리. 김마이너스 패밀리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는군요. 네, 한국계 후손으로 소중히 등록되셨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꼭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요. 감동적인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승무원을 하면서 세계 각국을 다녔지만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경험은 정말 처음이야. 기술이 사람을 차갑고 메마르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기술은 사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네. 폴란드로 돌아가는 긴 비행기 여행 도중 저는 세계 항공기술 포럼에 진심 어린 글을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한국 인천공항 체험 후기 마이너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따뜻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과 감정까지 깊이 움직이는 감동적인 기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술을 성능과 효율성으로만 차갑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움직이는 기술이더군요.
한국의 휴먼 마이너스 테크놀로지를 전 세계가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댓글들이 관심 있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감동적이야? 마그다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말하다니 믿을 수 없어. 한국의 기술 한번 직접 체험해봐야겠는데? 저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제 소중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신비로운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감동적인 가상현실에서 그리운 증조할머니의 애절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지막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소중한 보물이 조용히 숨겨져 있다. 종로 3가 오래된 한복집 뒤편. 낡은 나무 상자 안에. 그런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감동적인 가상현실 체험 시간이 아쉽게 끝나버렸거든요. 과연 그 신비로운 보물은 정말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가족의 소중한 비밀이 조용히 숨겨져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신 드론 기술과 지하 탐사 로봇을 활용해서 말이에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진짜 비밀은 다음 편에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100년 전의 신비로운 비밀을 완벽하게 풀어낼지 정말로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보물 상자 안에서 발견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가족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실 거죠? 마그달레나 코발스키의 한국기술 체험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 전 세계를 어떻게 감동적으로 바꿔나갈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의 놀라운 우주기술과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이 만들어낸 더욱 놀랍고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독일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최대 기업이 중국도 미국도 아닌 동양의 작은 나라와 무려 3천억 달러의 인수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독일이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동방예의지국,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단 30분의 발표에 독일 기업 회장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놀라운 민족성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리슈잉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국영 투자사에서 투자총괄 팀장을 맡고 있죠.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르다 보니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당의 고위 관료이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슈잉아, 예의와 절차를 따지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자기 방어에 불과하단다. 진정한 강자는 규칙을 만드는 법이지. 우리 위대한 중국처럼 말이야. 아버지는 젊은 시절 경험담을 자주 들려주셨어요. 내가 20대 후반에 유럽 외교관들과 협상할 때 그들은 번거로운 의전과 격식을 중시했다. 테이블 배치부터 인사 순서까지 세세하게 따졌지.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직설적으로 우리의 조건을 제시했다. 처음엔 당황하던 그들이 결국 먼저 양보했어. 힘 있는 자가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제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효율성과 결과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죠. 202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저는 독일 기업 인수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호텔 로비 카페는 한적했고 차분한 분위기였죠. 약속 시간 정각에 한 남성이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김선우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한국계 독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첫인상이 참 특이했어요. 악수를 청하면서 동시에 두 손으로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한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예절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이자 자신감 없는 자의 연극일 뿐이다. 김선우가 차를 주문하면서 말했습니다. 리슈잉 씨, 이번 일은 계약서 조항보다 파트너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응수했죠. 존중은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의는 약한 쪽에서나 갖추는 것이죠. 한국 같은 나라처럼요. 그때 김선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에게 실망한 듯 하면서도 뭔가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적 반응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것이니까요. 첫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기업 본사 회의실은 넓고 격식 있는 분위기였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시장 점유율 분석, 투자 수익률 예측, 자본 확충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이익이었습니다. 저희는 3년 내 매출 200% 증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은 물론 글로벌 확장까지 가능하죠. 독일 경영진들이 자료를 살펴봤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죠. 경쟁사 대비 우리의 제안이 얼마나 우월한지 보시죠. 자본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선우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귀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우는 회의 내내 상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했어요. 반박하기 전에도 항상 귀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만이라며 존중의 표현을 앞세웠죠. 독일 경영진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립 정신과 기업 문화는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저는 즉답했어요. 문화는 수익성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효율적 구조 조정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죠. 하지만 김선우는 달랐습니다. 100년 된 귀사의 철학을 존중하면서 성장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급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부드럽지만 단단한 태도에 적대적이던 독일 측 분위기가 미묘하게 누그러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약자의 전략이야. 하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독일 측 대표가 김선우에게만 악수를 청했어요. 저에게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일 측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밤늦게 자료를 뒤적거렸습니다. 이 독일 기업의 과거 파트너십 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 10년 전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독일 기업이 아시아의 다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려다 실패한 사례였어요. 당시 경쟁했던 두 회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 기업, 다른 하나는 한국 기업이었죠.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쟁사는 기술력에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삼고초려를 연상시키는 끈기와 예의를 바탕으로 우리 경영진의 마음을 얻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이어졌어요. 한국 기업 대표는 첫 만남에서 우리 회사 역사를 깊이 공부해왔다. 창립자의 철학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계약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 회사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계약이 아닌 사람을 얻는 전략을 사용했다. 매 회의마다 우리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고 반대 의견이 있어도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표현했다. 의는 단순한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철학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보고서에 묘사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이 김선우가 강조하던 예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시 김선우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어요.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던 모습,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자세, 반박 전에 먼저 이해를 표하던 태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설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과 비공식 만찬이 잡혔어요. 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였죠. 프랑크푸르트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 미래 기술 트렌드, 투자 수익률 전망까지. 모든 데이터가 우리 쪽에 유리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14억 인구의 구매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대리인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보였어요. 김선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우 씨, 한국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위기를 극복한 이면에는 기업 간의 끈끈한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익을 넘어선 관계, 그 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김선우가 차분히 답했어요. 저희는 예로부터 상하 관계를 넘어선 상호 존중을 중시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 문화가 비즈니스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아시아 기업들의 관계 중심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는데 화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삼성과 협력 업체들이 어떻게 상생 관계를 구축했는지, 현대차가 해외 진출할 때 현지 파트너들과 맺은 신뢰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만으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말했어요. 우리는 100년 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 금융가의 입에서 돈이 아닌 예의와 관계의 가치를 논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가르침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어요. 힘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기업의 창업주 가문 대표가 직접 나서서 깊은 유감을 표했어요. 80세가 넘은 노신사였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번 협상을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 가문이 100년간 지켜온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파트너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저희 조건을 다시 검토해 보시죠. 더 나은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서 어디에도 우리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존중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는 지음을 원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 말이에요. 지음이라는 단어를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계를 뜻하는 거였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회사를 세우실 때의 철학을 아십니까? 품질과 신뢰, 그리고 고객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효율성과 수익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힘과 효율성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 순간 김선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계약서 조항보다 파트너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했던 말이요.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이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선우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선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봉투가 아니라 전통적인 한지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업주 가문 대표 앞에서 김선우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의 전통 방식대로 큰 절을 올린 겁니다. 서양식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모든 사람이 당황했죠. 예로부터 저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경과 사죄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저희의 무례함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노신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김선우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붓으로 정성스럽게 쓴 한글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 제안이 아닙니다. 두 가문의 철학을 잇는 100년의 약속입니다. 김선우가 편지 내용을 설명했어요. 독일 기업의 창립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겠다는 내용이었죠. 급속한 변화가 아닌 점진적 발전, 일방적 지배가 아닌 상호 존중을 약속했습니다. 귀하의 할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품질과 신뢰의 가치를 저희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믿습니다. 계산이 아닌 존중, 힘이 아닌 예의로 가득 찬 김선우의 진심이 회의실을 감쌌어요. 철옹성 같던 노신사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60년간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런 제안은 처음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협상이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극적으로 전환된 거예요. 창업주 가문 대표가 김선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어요. 모든 데이터와 자본력으로도 움직이지 않던 마음이 진정성 있는 예의 하나로 열린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김선우에게 다가갔어요. 어설프지만 정중하게 두 손으로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방식을 따라 해본 거였죠. 김선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말한 예의 힘을 이제는 믿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김선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생겨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려준 힘의 지도를 접고 존중의 지도를 새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높은 차원의 힘을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틀렸던 건 아닙니다. 다만 불완전했을 뿐이죠. 진정한 강자는 규칙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리더십의 정의를 내렸어요. 상대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통해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힘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사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래 시장의 진정한 지배력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파트너의 마음을 얻는 예의의 기술에 달려있다.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리슈잉, 당신답지 않은 보고서네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독일에서 직접 목격한 예의 힘을 그들도 언젠가 깨닫게 될 거라고요. 며칠 후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제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더군요. 누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 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진정한 강자는 상대방이 스스로 따르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십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힘이죠.
이제 저는 조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략가를 넘어 세계와 공존하는 법을 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김선우가 보여준 예의 철학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임을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저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먼저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예의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세계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